알랭 들롱은 프랑스 영화계의 가장 위대한 전설 중 한 명으로 멋진 외모와 카리스마, 완벽한 신사적 품위를 지닌 인물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훌륭한 경력, 엄청난 명예, 돈, 지위, 그리고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로부터 받는 존경. 그러나 그 후광 뒤에는 깊은 슬픔, 외로움, 후회로 가득 찬 삶이 있습니다. 알랭 들롱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실패나 시간의 흐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사랑의 상실과 그가 바꿀 수 없는 것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의 인생 전반에 걸쳐 간직했던 가장 고통스러운 상처 중 하나는 자신보다 더 사랑했던 여자 로미 슈나이더와의 이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1958년 영화 크리스틴 촬영장에서 만났고 곧 유럽 영화계의 황금 커플로 떠올랐습니다. 둘 다 젊고 재능이 있고 태양처럼 밝으며 서로를 열정적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지낸 시간은 두 사람 모두에게 최고의 시간이었지만 알랭 들롱의 커리어가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조금씩 갈등이 쌓이고 업무로 인한 거리 때문에 점차 멀어지게 되었다. 1963년 알랭 들롱은 로미를 더 이상 행복하게 만들 수 없다고 느꼈기 때문에 두 사람의 관계를 끝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그 자신도 그 결정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고통을 주는 일 중 하나가 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로미와 헤어진 후 알랭 들롱은 자신의 음악을 계속 연주했고 다른 많은 관계도 가졌지만 자신의 마음속에서 로미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는 나탈리 델론과 결혼하여 앤서니 델론이라는 아들을 두었지만 결혼 생활은 5년만 지속되었습니다. 로미 슈나이더 역시 새로운 행복을 추구했지만 그녀의 삶은 비극으로 가득 차 있었다. 1982년 알랭 들롱은 로미가 43세의 나이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완전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몸으로 가서 가슴에 장미를 올려놓고 그녀가 살아있는 동안 결코 말할 기회가 없었던 말을 속삭였다. 그는 인생에서 그 순간을 결코 잊지 못했습니다. 몇 년 후 한 인터뷰에서 알랭 들롱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사랑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간단히 로미라고 답했습니다. 알랭 들롱의 슬픔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생애 마지막 몇 년 동안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자신을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2019년 뇌졸중을 앓은 후 영화계에서 가장 친한 친구들을 잃었고 점차 건강을 잃었습니다. 그는 외로움과 장기간의 고통을 피하고 평화롭게 떠나고 싶다는 소망에 대해 여러 번 말했습니다. 알랭 들롱은 부유하게 살았지만 항상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그가 정말로 소중히 여기는 것이 더 이상 자신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알랭 들롱의 경력은 아무것도 손에 쥐지 못한 청년에서 프랑스 최고의 영화 아이콘 중 한 명이 되기까지 긴 여정이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쉽지 않았지만 그가 명성의 정점에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된 것은 그의 인내와 결단력이었습니다. 알랭 들롱은 1935년 11월 8일 파리 교외인 쇠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이 이혼하셨고 그는 여러 위탁 가정을 전전하며 혼란스러운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는 좋은 아이는 아니었고 오히려 매우 반항적이었고 학습 환경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성인이 된 델로는 군대에 입대하여 인도차이나에서 복무했습니다. 군에서 보낸 시절은 그에게 힘과 규율,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프랑스로 돌아온 뒤 들롱은 웨이터부터 청과물 상인까지 다양한 직업을 하며 생계를 꾸려나갔습니다. 그의 낭만적이고 매력적인 외모 덕분에 그는 영화 감독들의 눈길을 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델론을 스타로 만드는 것은 단지 그의 외모만이 아니라 그의 타고난 연기력입니다. 1958년 그는 로미 슈나이더의 상대 역으로 영화 크리스틴에 출연할 기회를 얻었다. 이 영화는 그의 이름을 관객들에게 알렸을 뿐만 아니라 두 사람 사이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도 보여주었습니다. 195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알랭 들롱은 프랑스 영화의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는 피레인 솔레일 1060, 로코 앤 히스 브라더스 1060, 르 사무라이 1667, 라 피신 1669 등 일련의 고전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델로는 잘생긴 배우일 뿐만 아니라 심리적 깊이가 넘치는 역할을 연기할 수 있는 진정한 예술가이기도 합니다. 그는 복잡한 캐릭터, 차갑고 신비로운 남자를 연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들의 영혼에는 늘 어두운 구석이 있습니다. 1973년 알랭 들롱은 영화 미스터로 세자르상 최우수 남우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클라인, 그는 유럽 영화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얼굴 중 하나가 되었고 국제적으로 경력을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전설에도 실패가 있다. 알랭 들롱은 60년이 넘는 경력 동안 기대했던 만큼 성공적이지 못한 프로젝트를 여러 개 진행했습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유럽 영화가 국제 시장에서 매력을 잃기 시작하면서 그의 경력도 점점 침체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1968년에 조사를 받았던 살인 사건을 포함하여 수많은 스캔들에 연루되었습니다. 유죄의 증거는 없었지만 이 사건은 한동안 그의 명예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2019년 칸 영화제에서 명예 황금 종려상을 받았을 때 알랭 들롱은 너무 감동해서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무대에 서는 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았고 관객들에게 작별 인사를 할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보다 영화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것이 제가 여기서는 마지막이라는 것을 압니다.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관객 전원이 일어나 박수를 보냈고 그 순간은 그의 경력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알랭 들롱은 알려지지 않은 청년에서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흘렀지만 여전히 자부심이 가득한 삶이었습니다. 알랭 들롱은 배우일 뿐만 아니라 문화적 아이콘이며 프랑스와 세계 영화의 전설이기도 합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대형 스크린을 정복하고 관객들의 마음속에 자신의 위치를 굳건히 하고 누구도 잊을 수 없는 경력을 쌓는 데 바쳤습니다. 수많은 우여곡절과 실패, 비극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델로는 결코 노력을 멈추지 않았고 시간에 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예술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그의 정체성과 분리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1960년대와 1970년대는 알랭 들롱의 전성기였다. 그는 빅스크린에서 빛나는 스타일 뿐만 아니라 프랑스 남자의 완벽한 상징으로 여겨진다. 차갑고 강하지만 영혼이 넘치는 인물이다. 1960년작 태양의 광장, 1967년작, 1669년작, 1770년작, 붉은 세르클 등의 고전 작품을 통해 들롱은 몇 마디의 말과 날카로운 눈빛으로 수많은 감정을 전달하는 독특한 연기 스타일을 확립했습니다. 누구나 수십 년 동안 자신의 지위를 유지할 수는 없지만 알랭 들롱은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스타들이 떠오르다가 사라질 때에도 그는 각각의 역할로 계속해서 청중을 사로잡았습니다. 1984년 그는 영화 노트르 히스토아르로 세자르상 최우수 남우주연상을 수상했는데 이는 그의 재능이 외모에만 기인한 것이 아니라 뛰어난 연기력에서도 비롯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 사례였다.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델로는 영화 제작 분야까지 자신의 경력을 확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회사를 설립하고 프로듀서와 감독으로서 많은 영화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자신이 단순한 배우일 뿐만 아니라 선견 지명이 있는 사람임을 증명했습니다. 알랭 들롱은 영화 외에도 사업에도 큰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향수, 패션부터 와인, 부동산까지 다양한 분야에 투자합니다. 특히 그의 이름을 딴 향수 브랜드는 유럽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남성 향수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는 배우로서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사업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뛰어난 연기 경력을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연기 활동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을 모색했습니다. 알랭 들롱은 생애 후반에 예술에 별로 관여하지 않았지만 그가 기여한 바가 잊혀지지 않기를 항상 바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잊혀지는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크린에서 은퇴한 후에도 여전히 중요한 행사에 출연하고 청중과 대화할 시간을 갖고 있으며 알랭 들롱이라는 이름이 대중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랭 들롱은 그의 경력에서는 성공한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사랑과 결혼 생활에서는 슬픔과 후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많은 사랑을 했고 많은 관계를 경험했지만 결코 완전한 사랑을 찾지 못한 듯합니다. 알랭 들롱의 인생을 거쳐간 여성들 중에서도 로미 슈나이더는 여전히 가장 깊은 흔적을 남긴 인물이다. 두 사람은 1958년에 만났고 곧 프랑스 영화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커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그들은 끝까지 함께할 수는 없습니다. 알랭 들롱이 1963년 로미와 헤어지기로 결심했을 때 그는 그것이 평생 후회할 결정이 될 줄은 예상치 못했습니다. 몇 년 후 로미 슈나이더가 죽었을 때 델로는 그녀를 마지막으로 꼭 껴안고 가슴에 장미를 올려놓은 채 자신이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말을 속삭였다. 이 사랑의 슬픔은 그 후 몇 년 동안 그를 따라다녔고 결코 치유되지 않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로미 슈나이더와 헤어진 후 알랭 들롱은 1964년 나탈리 들롱과 결혼했습니다. 그들은 아들을 두었습니다. 바로 앤서니 들롱입니다. 하지만 같은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델론과 나탈리는 실제로 같은 마음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1969년에 공식적으로 끝나기 전까지 불과 5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나탈리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 알랭 들롱은 모든 여성이 원하는 남자지만 그는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는다. 그를 사랑했던 모든 여성들이 깨달은 건 바로 이것이었을